시드니 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건강과 면역력의 핵심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너무 좋죠? 네. 프롤로그 한번 보면요. 우리 제2의 장기라고 할 만큼 장내 미생물이 많죠. 수도 많고 무게도 1.5kg 정도? 네. 그래서 미생물들은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고 거기다 인간의 세포수보다 많고 유전자 기수보다 많고 무게는 1.5kg나 나간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논하지 않고 건강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사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면역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소장과 대장에 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해지려면 장 건강은 필수적이다. 면역세포가 장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고 적군과 대치할 때에도 적이 가장 뚫고 들어오기 쉬운 곳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데 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내 몸의 유익균이라는 책, 이 책 한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책에는 장 점막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39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칫솔모의 끝처럼 둥글게 생겼대요. 이 장세포가요. 그리고 융기들,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그 틈에 유익균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3대 1대 6의 비율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유해균이요.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인체에 침입하면 감염이 되겠죠. 3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해균이 인체에 침입해서 장에 감염을 일으키려면 첫 단계로 장점막에 유해균이 부착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유해균이 부착되지 못하면 감염이 안 되죠. 잘못된 음식을 두 사람이 같이 먹어도 한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한 사람은 멀쩡한 이유가 바로 유해균이 어떤 분은 부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왜 부착이 안 되냐? 그것은 바로 장내에 유익균이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세포 돌기의 틈새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유해균이 들러붙어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유익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해주면 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건강한 장 점막이 밀착되어 있고 촘촘하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느슨해진 거죠. 장세포, 장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사이의 틈이 느슨해지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43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44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요. 세포 사이의 틈이 느슨해져서 장벽막이 약해지고 유해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는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밀착결합의 형성을 돕는 유익균이 감소하면 상피세포 사이의 간격이 느슨해져서 유해물질의 유입이 증가된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밀착결합의 형성이 증가하고 장벽막이 강화될 수 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유산균 잘 드시면요. 여러분의 장벽이 촘촘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유해균이 많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책에 여러분 8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요. 제가 81페이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성벽과 같이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 장벽막. 자, 아까 보셨죠? 그림. 장벽막이 느슨해져서 아까처럼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장누수군이 생기면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쉽게 유입되고 체내로 유입된 항원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세포들이 형성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에서 일어나는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피부 발진, 호흡곤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몸의 다른 곳에도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아토피 아이들의 장벽을 봤더니 건강한 아이에 비해서 10배나 많은 알레르기 항원이 유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뿐 아니라 몸의 여러 곳에도 많은 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면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책의 23페이지를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산성 환경에서 잘 녹습니다. 우리가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그 영양소가 장에서 잘 흡수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이전에 먼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라. 유산균, 상을 형성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잘 먼저 드셔주신다면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가 좋아지고요. 유해균이 많으면 알칼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줘요. 유산균이요.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살을 빼려면 유산균을 드셔주셔야 합니다. 이 책에도 보면 이 부분에도 보면 노벨 의학상의 후보였던 이 교수님이 뚱뚱한 사람의 대장 속에는 비만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유해균은 우리로 하여금 식욕을 잘 억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내 몸에 유해균이 많은가요?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원래 식사량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해서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거나 여러분이 살을 빼시고 싶으시다면 유산균을 꼭 먼저 드셔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정신건강에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되죠.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평생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법.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행복 호르몬. 예,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분비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구 결과 대장의 내막세포에서 뇌에서 만드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한다. 요즘 우울증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정신질환 많으시죠? 결국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질환은 장 건강의 문제였다. 그래서 장 건강을 개선하려면 프로바이오틱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샤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 몸의 유익균, 이 책 제가 60페이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아기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라고 하면서 61페이지를 보면 분만시, 물론 엄마의 몸 안에서는 무균 상태죠, 아기가. 근데 분만시 엄마의 산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균들을 만납니다. 여성의 질에는 유산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시 아기와 엄마의 유산균이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뒷페이지 넘어와서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출산 과정에서 엄마의 산도에 사는 다양한 유익균을 물려받지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산도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피부에 사는 포도상 구균이나 병원의 환경에 사는 균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아기는 출산 과정에서 엄마의 균을 물려받고 엄마의 또 수유 중에도 또는 뭐 엄마와 스킨십을 하면서 엄마의 균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도 임신기에요. 좋은 균 많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아이들이 3개월 안에 만나는 균요. 3개월 안에 만나는 균이 평생을 같이 하는 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 자연분만을 했던 또는 제왕절개를 하신 분은 더 그렇겠죠. 이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권해드리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방금 빠른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면역의 중심이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준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태아에 있어서 이 유익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도 소개가 되지만요. 노화를 예방한다.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준다. 심지어 탈모까지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유익균이란 말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잘 드시고 계시죠?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그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4조 뭐 몇천억 정도 되던데요. 그 중에서 유산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의 크기로는 한 3위 정도 돼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는 비율로는 지금 가장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할까요? 그냥 균수가 많으면 좋은 걸까요? 그리고 이게 장까지 잘 그냥 도착하면 좋은 걸까요? 여러분, 기술은 계속 발전하죠. 과학은 진화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밸런스 위딘 프로바이오틱스요. 저희는 균주가 특별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죠? 우리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몸속의 미생물 유전체는 바꿀 수 있거든요. 뚱뚱한 그 쥐 실험했잖아요. 뚱뚱한 쥐의 변을 이렇게 이식했더니 뚱뚱해졌고, 날씬한 쥐의 변을 이식했더니 날씬해졌고, 그것처럼 이 유전체를 바꾸면 내 건강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에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한 균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장에 유익한 균이 락토바실러스 균이거든요. 대장에 유익한 균이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균주, 제가 한번 이름을 말씀해 드릴까요? 소장에 유익한 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중에 저희는 NCFM, 그리고 대장에 유익한 균 비피도박테리움 중에 락티스 중에 HN019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드는 회사가 그 다니스코잖아요. 다니스코의 여러 유산균 중에도 저희가 가장 똑똑한 균주. 그냥 대학생이라고 다 같은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좋은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한 그 학생, 그런 균주들요. 뭐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막 죽지 않대요. 그러한 주인공 같은 그런 균들만 모았습니다. 5가지 프로바이오틱스를요, 독자적인 그런 블렌딩 기술로 해서요, 저희가 63억 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균주들은요, 위산에도 살아남고 담즙에도 살아남고 코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잘 장까지 도착하고 장 점막의 그 융기들에 잘 부착해서 유해균들이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우리 밸런스 위드인에 대해서는 1분 스토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챙기는 건 바쁜 생활 중에도 균형 잡힌 건강을 바라는 현대인이 가져야 할 상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장내 유익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현대인은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검증된 원료와 뛰어난 과학기술로 현대인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포에는 무려 63억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으며 특히 특별한 균주 HN019와 NCFM이 주요 균주로 함유되어 있어 장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뉴트리라이트 과학자들이 엄선한 5가지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메이 독점 균주 블렌딩으로 코팅이 필요 없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다양한 유익균들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식물 원료인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 성분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장 건강. 뉴트리라이트만의 프로바이오틱스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진짜 대단하죠? 잘 드시고 계신가요? 어느 시간대에 먹어야 하나요? 사람들이 많이 물으시는데요. 저희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에도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식사 전,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든 아니면 식사 중에 드시든 상관없는데 같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드셔주시면 좋고요. 꼭 냉장고 안에 보관해야 하나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철 말고는요, 뭐 실온에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밸런스 위드인 하루에 한 포 드셔주시면 되죠? 하루에 한 포로 여러분의 장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면역을 잘 지켜서 지금 코로나에 또는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평생 건강하시게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